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자, 우리 어제, 그죠? 마지막까지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그 지도 이야기, 그러니까 65페이지, 낡은 지도 옮겨오기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도를 계속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만들어낸 지도를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만들어냈어. 그럼 중학교 때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중학교 때 바로 완벽한 그 지도를 고등학생이 되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성인이 되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크면 계속 지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지도를 업그레이드, 새로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뭐,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65페이지. 현실에 대한 낡은 견해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내 나이는 예를 들어 뭐, 30살이 됐는데, 내가, 뭐, 중학교 때 지도를 계속 고집하면, 어, 그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되게 고통스럽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70페이지 쭉 넘겨서 70페이지에 가시면 저는 이 말이 너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두 번째 줄 히틀러는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히틀러 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도, 그 사람도 자기의 지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뭐 어떤 지도를 따라갔을까? 그죠? 자기한테 어떤 지도가 어떤 모양의 지도였길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내가 내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은 내 스스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 지도가 정말로 어떤 지도인가? 진짜 올바른가? 아니면 버전업이 전혀 안 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지도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되게 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도를 더욱 빠르게 수정할 수 있을까? 계속 실시간, 우리 진짜 내비게이션 지도처럼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 언젠가부터 내가 스탑을 해버리면 나는 거기에 분명히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면 뭐 다른 게 돼 있다든지 지도에서 없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를 빠르게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자, 진실이나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이를 피하게 마련이다. 자,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되는 건 뭐다? 인간은 무조건 쉬운 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부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가 거기에 맞는 어떤 의지를 부리지 않으면 그냥 특별한 어떤 그게 안 하. 무조건 인간은 쉬운 거 한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뭐, 그렇죠. 힘들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피한다, 안 피한다, 피한다.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을 때만 지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듦을 내가, 나의 이제 절제력으로 탁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만 지도를 수정할 수 있다. 자, 절제력, 그러면 그 절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진실에 전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진실에 전적으로 충실, 그러니까 진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팩트, 그 팩트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팩트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제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의존해 버려야 된다. 그 진실에 의존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진실이 우리의 편안함보다는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절대적임을 믿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거슬린다는 거예요. 거슬리면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게 진실이면 무조건 이익을 위해 더 절대적, 그러니까
편안함, 그러니까 내기의 캔디, 내 눈의 캔디. 그러니까 내 눈에 너무 편안하고 내기에 너무 달콤하고 듣기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어 진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거야. 근데 내가 너무 불편해. 뭐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해. 편안함보다 편안하지 않아. 편안하지 않는 것이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 역으로 표현하면 항상 개인적 불편, 내가 뭐든 하고 난 되게 불편해, 지금. 진짜 심리적으로 불편하단 말이야. 내가, 항상 개인적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여겨야 하며,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심지어 그것을 반겨야 한다. 우리가 지도를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절제력이 필요하고 그 절제력은 어디서 나온다? 진실에 의존할 때, 내가 진실에 완전히 의존해 버릴 때 나는 절제력이 생기고 지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뭘 찾아라는 얘기예요? 불편함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편안함을 따라가지 말고 익숙한 것 따라가지 말고 불편한 거, 눈도 불편해 죽겠고, 귀도 불편해 죽겠고, 있는 곳이 불편한 거, 거기에 의존하면 뭐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71페이지. 자기 성찰의 길. 이 자기 성찰의 길이 실은 가장 과감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과감한 도전, 자기 성찰의 길. 내가 내 성찰의 길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과감한 도전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진실에 헌신하는 삶이란 내가 늘 불편한 거예요. 진실에 헌신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쉼없이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찰이 뭐라고요? 계속 뒤돌아보면서 체크한다고 해야 되나? 계속 내가 했던 행위들, 내가 뱉은 말들, 내가 생각했던 거, 내 길, 내가 걸어온 길을, 옳았어가 아니라, 옳았는가? 이렇게, 혹시 이렇게 뒤돌아서 한 번 더 쭉 내가 온 길을 살펴보는 거. 그것이 이제 성찰하는 삶이죠. 그래서 자신의 갈등과 전의를 이해하지 않고는 환자의 갈등,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자기 성찰, 누구라도 자기 성찰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자기들 예시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세상은 혹은 환자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빼고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다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옳고 그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훈수 뜨기 좋다 안 좋다? 다 훈수 뜰 수 있다는 거야. 다 훈수 뜬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찰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의사의 훈련 과정에 뭐 어떤 게 있다? 환자의 어떤 분석을 정말로 내가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의사 자기 자신의 분석을 잘했을 때만 타인의 분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으로서. 또 우리도 똑같죠. 우리 비즈니스 뭐 여러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파트너분, 음, 혹은 소비자분, 뭐 누구라도 그들에게 여러분이 뭔가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잘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내 파트너에게 상담해 주는 그 그대로 내가 하면 문제가 없다. 근데 내가 내 파트너 상담은 너무 잘해 주는데 그게 맞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맨눈으로 잘해 주는데 똑같은 그 상담을 자기한테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한 만큼 나에게 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어,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72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능력,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 뭐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생각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위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단한 자기 성찰과 사색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왔던 길을 성찰하고 다시 체크하고 하는 부단한 성찰과 사색의 과정을 어, 반복해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피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성찰을 어, 하지 않을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섬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죠? 본능이 본능.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힘드니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지도가 업그레이드 돼 안 돼? 안 돼. 자기 성찰이 안 되는데 지도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죠. 어느 순간 딱 멈췄는데 나는 사실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걷고 있으니 세상이 바뀌잖아요. 내가 나만 길을 가고 사람들이 다 멈춰 있으면 지도를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도 걸어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많은 생각과 어떤 것들이 반영되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 지도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지도로, 그죠? 근데 문제는 다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를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능이다, 그죠? 진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활이란 자진해서 다가오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생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설사 우리가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 세상이 나에게 계속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생활. 음. OX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 우리가 가진 현실에 대한 지도가 정말 유효한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지금 현재의 내 지도가 정말 유효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지도 제작자들의 비판과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지도를 볼 수 있게 내 지도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펼쳐 보이는 것이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지도를 그냥 뭐 하면서 이렇게 펼쳐 보이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냥 내 멋에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살면, 그러니까 고립된 삶을 살면 이거예요. 꽉 막힌 세계 안에서 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진공의 병 안에, 진공된 병, 한번 상상해봐요. 진공의 병 안에 우리 자신의, 그 내가 냄새를 이렇게 진공 상태니까 내가 호흡을 하면 그죠? 내가 뱉은 거를 다시 내가 맞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악취라면 악취가 풍기는 공기를 거듭 들어 마시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어떤 자아 도취에 빠져버리는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집단, 혹은 완전히 다른 집단, 뭐 이런 것과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지도가 펼쳐 보여지는 것이고, 나도 다른 사람 지도를 보게 돼. 우리 얘기를 나누면 대번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게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지도를 예측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짜장면 짬뽕, 예를 들어 뭐, 10명이 중국집을 들어갔어. 자, 짜장면 짬뽕 이러면, 주인은 짬뽕이다. 예측도 하죠. 누군가의 지도를. 패턴을 읽어버리는 거잖아요. 뭐, 따뜻한 커피, 아메리카노, 100%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이렇게. 누군가의 지도를 아주 심플한 거지만 누군가의 지도를 우리는 예측도 해버리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소통을 하면 알게 된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자아도취.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계속 옳아지는 거예요. 음.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삶을 사는 거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73페이지 맨 밑에 도전을 피하려는 경향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본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싫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본성이에요. 섬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 본성이에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이라고 해서 필수 불가결하다거나 유익하다거나 바꿀 수 없는 행위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74페이지. 너무 중요한 얘기. 그래서 우리는 비본능적인 거, 즉 성찰했다면 성찰하는 것 자체가 비본능적인 거예요. 왜? 고통이니까. 쉬운 거 아니니까. 내 본성은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선택한다. 그게 본성인데, 비본능적인 거, 본성이 아닌 것이 제2의 본능이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비본능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 이 훈육인 거예요. 이 훈육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지도는 계속 본능에 의한 지도야. 내 아이가 예를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의 지도는 다 본능에 의한 지도야. 음. 근데 어떤 사람의 지도는 다 비본능적인 지도야. 음. 훈육이 잘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진정 자기 훈육이란 밑줄 그어볼까요? 비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교육하는 거. 이거 별표 만개. 음. 우리가 훈육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걸로 계속 이 책에서 표현해 줬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훈육되어졌는가. 그런데 그 시점을 또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계속 부모로서 훈육할 수 없죠. 그죠? 자기 훈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셀프. 자기 훈육. 그러면 그 자기 훈육은 뭐냐면 비본능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하기 싫은 거. 비본능이 아직.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다시 자고 싶어. 본능이에요. 눈 떴는데 다시 자고 싶은 거 본능 아니에요? 너무 따뜻해. 날씨는 추워. 5분만 더 자자. 본능이에요. 그런데 비본능은 뭐야? 벌떡 일어나는 게 비본능인 거지. 그죠? 뭐, 저 같은 경우에 너무 피곤해. 뭐, 어제도, 그죠? 제가 스케줄 다 하고 집에 도착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피곤해. 씻고 싶어, 안 씻고 싶어? 안 씻고 싶어요. 안 씻고 자고 싶다고. 그죠? 그 본능이에요. 그런데 또 막 샤워를 다 하고 잤어. 비본능. 그러니까 계속 진정한 자기 훈육이란 비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교육하는 거. 근데 이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그런 어떤 생활 속에 이런 게 정신적으로도 더 불편하고 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 도전이 어떤 거예요, 도전이? 도전은 100% 비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은 도전하지 않아요. 무조건 편한 거. 그죠? 근데 도전은 그 거친 물결을 역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비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에 도전이라는 것이 없다. 음, 정확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시로 들은 것처럼 너무 피곤한데 씻을까 씻지 말까 이런 건요. 거의 뭐 그냥 비본능적인 거는 카테고리로 보면 비본능적인 게 맞지만 거의 이제 본능으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뻔히 알게 되는 거잖아. 내가 오늘 밤에 안 씻고도 내일 아침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너무 알기 때문에 거의 본능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본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열의 9명이 거의 비본능인데 본능으로 되어 있는 거고 비본능인데 본능으로 훈육되지 않은 것 중에 저는 가장 극명한 삶의 차이가 뭐다? 도전인 것 같은데, 도전. 인생에 도전이 있는 사람과 그걸 계속 비본능을 본능으로 훈육되어 있는 사람과 내 지도에는 도전이라고는 없어. 너무 삶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화장을 지우고 자고 안 지우고 자고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의 뭐 표도 안 나. 그런데 그 비본능을 자기 훈육이 되는 사람, 본능으로 계속 바꾸는 과정에서 도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삶이 진짜로 팍팍팍팍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를 가장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은 뭐다? 비본능적인 것을 행하고 본능을 초월하여 우리 자신의 본능을 개선하는 능력. 본능의 기준을 계속 높여라 이거예요. 본능의 기준을 따뜻한 데 더 자고 싶어. 이렇게 비본능을 본능으로 자꾸 넘겨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게 되지 할 정도로 이렇게 본능을 높여라는 거죠. 자, 타인의 가장 날카로운 도전을 받기 위해 일부러 마음을 개방하고 정밀한 조사와 판단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까지 지불하는 거, 심리치료. 그래서 인간에게 이 심리치료라는 것만큼 도전적인 자기 훈육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치료는 타인에게 자기 가장 날카로운 도전을 받는 뭐 의사가 자기한테 엄청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가 마음을 개방하고 그 정밀한 조사와 판단을 받기 위해 내 지도가 이렇소 라고 한번 당신이 내 지도를 한번 진짜 봐주세요라고 하고 내가 돈까지 지불하면서 내 지도를 펼쳐 보이는 것이 심리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만큼 가장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기 훈육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75페이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인데 그래서 사실 정신과 환자들은 75페이지 통상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실은 치료를 받으러 올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추고 그냥 타조가 머리만 땅에 묻고 괜찮아질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죠? 이 심리 치료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나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걸 받으러 가는 사람은 사실은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도전의 개방적인 극단적인 예라면 평상시 사람들과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평상시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용기를 내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비슷한 상황이다. 내가 다가가서 내가 사람들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내 지도를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펼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태도다는 거예요. 그 다음 77페이지 보시면 정직은 고통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 누구나 지름길을 찾는다. 그다음 그래서 80페이지. 그래서 심리 치료를 가리켜 진실 게임 또는 정직 게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리 치료를 가리켜.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굉장히 용감한 행위고 맞는데 일부를 다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심리 치료를 받는 데까지는 서로 한 데까지는 시간, 이게 별고 그런 일이 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심리 치료를 가리켜 진실 게임 또는 정직 게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심리 치료는 무엇보다도 거짓말과 대면하도록 환자를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짓말과 대면하도록 환자를 돕는 일이 심리 치료.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내 지도를 제대로 정말로 멋있게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상.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 라고 지 혼자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 이제 좋게,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 그렇게 나를 보여지도록 내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와 내 지도를 이렇게 펼쳐 보일 때 나에게 불리한 얘기는 쏙 다 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해 그러니까 지도를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도에 예를 들어 1-1번지는 빼본다는 거죠. 1-1부터 1-10까지의 거리는 쏙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치료는 수정이 가능한 상황은 뭐다? 무엇보다도 거짓말과 대면하도록 환자를 돕는 것이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앞선 만큼만 상대를 인도할 수 있다. 내가 어 내가 먼저 충분히 앞서야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본능적인 것을 본능적인 것으로 자기 훈육이 된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것을 그죠? 할 수는 없죠. 그건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소비자 관리를 거의 사실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상담해 줄 때는 소비자 관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그 상담이 그에게 정말 제대로 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못 미치겠죠. 왜? 내가 이미 그 상담을 해줄 만큼의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상담해 줬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훈육이 계속되고 자기 지도의 업그레이드가 도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데 있어서 세상과 사람과 다른 사람과 적극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나는 꽤 잘하고 있어. 여러분이. 셀프 체크해 봅시다. 시간도 애매하니까. 나는 꽤 잘하고 있어. 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느낌 들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 나의 지도나 그의 지도나 이미 멈췄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익숙하고 편안할 뿐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듣기 싫고 비본능적인 거 피하고 싶고 도전을 나에게 불러일으키고, 나는 10년 전 지도를 가지고 있었네? 난 내 지도가 되게 아주 지금 21세기 아주 오늘 실시간 업데이트 되어 있는 티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내가 이 사람 만나보니까 난 낡은 지도였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데. 이해되세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가가 엄청 중요한 거야. 내가 스스로 나를 끌어서 그런 낯선 환경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운동하러 저 커뮤니티에 가보고, 굳이 다른 동네, 내가 늘 놀던 데 가지 말고, 아예 다른 데. 그리고 나이대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 그죠? 취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나보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우리 일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3% 6% 다이아몬드 안 돼도 중요한 게 뭐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소개를 받잖아요. 소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 지도를 내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지도를 내가 쳐다보게. 저 사람 지도를 보니까, 내 지도 내가 봐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물론 적극적인 수정은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누구라도 소극적인 수정은, 업그레이드는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자화자찬, 그죠? 우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32분.